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8쪽 학습활동 나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사랑 노래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아주 좋은 시였는데, 가난한 사랑 노래 다 생각나시죠? 네,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뭐를 모르겠는가 라는 문장이 반복됐던 그런 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활동 같이 풀어볼 건데요. 1번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한번 같이 해보세요. 1번 시를 낭송해보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한 젊은이가 달빛이 비추는 눈이 쌓인 그런 골목길을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기계 소리가 굴러가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러면서도 조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은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시고 멈춤 해놓고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말하는 이의 심정을 추측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다음 구절의 의미 교과서에 보시면 분홍색 박스가 나와 있어요. 이 분홍색 박스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는 말하는 이의 심정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다.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리움 또는 사랑 같은 감정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적어주세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시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뭐뭐겠는가 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네, 일단은 뭐뭐뭐겠는가 라고 의문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의문형이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묻는 것 딱 뻔한 대답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법을 했을 때의 효과는, 자기가 가난하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의미를 강조하는 거. 가난하지만 내가 이러한 감정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기해야 한다. 이런 자기의 상황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가난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 시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말하는 이가 느끼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 가난한 사랑 노래가 창작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시가 창작될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몇 구절 있었는데요. 어떤 구절들일까요? 네,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자, 두 점을 치는 소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 네, 통금. 그 통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는데 두 점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새벽 2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가면 방범대원이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고 다녀요. 호루라기가 호각이야. 호루라기를 막 불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 그 다음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 일단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였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요, 1970년대에서 7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1970년대.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기사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한번 가볼게요. 기사. 1960년대 후반에 봉제공장 이렇게 미싱 있는 이런 봉제공장이에요. 봉제공장 800여 개가 밀집해 있던 평화시장에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학교를 다니며 미래를 꿈꿔야 할 10대 중반의 나이에 환기장치 하나 없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신문기사가 언제 기사냐면요. 2014년 11월 7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어땠다 그랬어요? 환기장치도 없었고요.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4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으며 가난 때문에 힘겨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간 그런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과 도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제목에 나타난 이웃의 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웃의 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 시에. 그러면 이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겠어? 가난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도시 노동자인데 너무 일을 하느라고 고되고 힘들고 또 가난해서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그렇다면 이 시의 창작 의도, 왜 작가가 굳이 이런 화자를 설정을 해서 이런 식의 시를 썼을까?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시를 썼겠죠. 그래서 문학에는 이렇게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리얼리즘 정신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필기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